내일장 관심주를 제시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린츠홀딩스의 이영환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코스닥 시장 계속해서 선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 거래소 시장에서도 유망한 종목들이 계속해서 눈에 띄고는 있습니다. 특히나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오랜만에 52주 최고가 경신을 하면서 9만 원대의 장중한 때 올라서기도 했는데요. LG전자 어떤 점이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 실적이 괜찮습니다. 예, 실적이 좋고 이번 주 수요일이면 LG전자의 1분기 실적이 발표됩니다. 1분기 실적은 매출 12조 7천억, 영업이익은 3천억 수준으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년 1분기 실적보다 소폭 하락하지만 직전 4분기보다는 영업이익이 2.5배 이상 오른 실적입니다. 이미 시장 기대치 이상의 실적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대형주가 약세인 장세에서는 더욱더 주목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더욱더 의미 있는 것은 이번 1분기 실적은 그동안 부진했던 모바일 사업부가 기대치 이상의 실적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2등주로서의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LG전자 하면은 그동안 삼성전자에 비해서 계속해서 2등주라고 우리에게 인식이 된 종목이었습니다. 특히나 스마트폰과 관련돼서 대응이 상당히 느리면서 모바일 분야에서 뒤처졌던 게 사실인데요. 이제는 또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들어왔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봐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11년도부터 이 LG전자는 삼성전자에 비해서 많이 소외됐습니다. 네. 그 근본적인 이유가 역시 LG전자의 모바일 사업부였는데요. 이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이 모바일 패턴이 빠르게 전환되면서 삼성전자는 빠른 대처를 했지만 LG전자는 피처폰을 끝까지 고집하다가 뒤늦게 이 스마트폰 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했거든요. 사실 아시아나 이 유럽을 좀 여행 가보더라도 여전히 LG전자의 TV라든지 세탁기 그리고 이 냉장고 같은 백색 가전은 이 대단한 위치를 좀 점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실적도 이 백색 가전 사업부는 여전히 잘 나오고 있고요. 단지 모바일 사업부가 부진하면서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LG전자의 이 옵티머스 G 시리즈죠. 이게 반응이 꽤 괜찮습니다. 우선 LG전자의 전략이 좀 흥미로웠는데요. 이미 세계 1위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제치고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상태고 애플이 부진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2위권에서는 확고한 팬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3위 자리겠죠. 3위 자리를 노리고 애초부터 LG전자는 이 부진한 스마트폰 사업부의 타겟을 이 3위권으로 잡았습니다. 괜찮은 제품이 개발만 된다면 아직 기업 이미지가 분명하고 이 백색 가전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터라 마케팅과 유통 부분을 제대로 활용하면 금세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인데요. 실제 LG전자의 전략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3위권 경쟁을 같이 하던 HTC, 소니, 림을 제치고 3위권으로 자리 잡았고요. 제 주변에도 심심치 않게 이 LG전자의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이 눈에 띈다는 것은 좋은 변화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정말 제 주변에도 옵티머스 G 요즘에 쓰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스마트폰 분야에 있어서 하이엔드 스마트폰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애플 많이들 쓰셨는데 이제는 또 옵티머스 G 많이들 쓰는 분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치로 지금 어느 정도까지 확인이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수치를 좀 짚어봐야겠죠. 경쟁사들과 비교해보면 LG전자의 성과는 더욱더 뚜렷합니다. 이 미국의 시장조사 업체 SA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스마트폰 매출액 순위에서 LG전자가 약 3.2%의 점유율로 애플 그리고 삼성에 이어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2011년 LG전자의 주가가 본격적으로 소외받기 시작할 때 8위였거든요. 이 8위에 비하면 엄청난 성과고요. 스마트폰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처음으로 세계 3위에 오른 결과이고 굉장히 빠르게 따라잡았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LG전자의 지난해 4분기 스마트폰 판매량은 약 550만 대를 기록을 했고요. 이는 지난해 3분기에 비해서 25% 성장한 수치입니다. 올해는 분기별 평균 1000만 대를 판매할 계획이고 옵티머스 LTE와 고가 전략 스마트폰인 옵티머스 G 시리즈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수익성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실제 LG전자의 모바일 사업부가 지난해 영업이익 99억 원의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2분기 이후 이 피처폰 사업부의 구조조정을 완료를 했고요. 스마트폰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안정적인 흑자 구조를 갖추게 된 결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도 올해 1분기 스마트폰 출하량 및 이 영업이익이 기존 예상치를 웃돌 것이고 이러한 성장세는 2분기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 주변 사람들을 보시면 LG전자의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게 가장 흥미로운 변화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확고하게 스마트폰 분야에서 3위 업체로 자리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고 특히나 말씀하신 것처럼 모바일 사업부가 흑자전환을 하면서 앞으로 더욱더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지금 LG전자의 주가가 결국에는 9만 원대를 장중한 때나마 탈환을 했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힘입어서 전반적인 실적은 어떻게 나올까요? 그렇죠. 뭐 1분기만 놓고 볼 게 아니라 지금의 LG전자 스마트폰 성장이 올 한 해 내내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LG전자 휴대폰 사업부는 2010년도에는 7,090억의 적자, 2011년도에는 2,810억의 대형 적자를 냈습니다. 지난해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흑자 폭은 600억에 좀 그쳤고요. 그러나 올해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올해 약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는 지난해보다 10배 정도 커진 규모입니다. 지난해 LG전자 전체 영업이익 가운데 휴대전화 사업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5.2%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40%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휴대전화 사업부의 호조에 따라서 LG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은 지난해 1조 1,350억에서 올해 1조 4,100억으로 늘어날 것으로 가이던스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휴대전화와 TV, 생활가전으로 연결되는 이익의 세 축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스마트폰은 세계 3위, TV는 신모델 효과, 그리고 2분기부터는 에어컨의 성수기가 다가오고 있죠. 네. 에어컨의 성수기 효과를 누리면서 이 LG전자의 수익성이 커질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주가도 이에 따라서 더욱더 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추가 상승 여력이 어느 정도나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네, 매매 포인트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대치만 놓고 본다면 이미 작년에 주가 흐름이 확 개선이 됐어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좀 부진했었죠.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모바일 사업부의 실적 개선 정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실망감이 좀 있었고요. 예상치 못한 영업 외 손익 부진과 이 법인세가 좀 증가한 부분이 있으면서 EPS 개선 이 좀 매우 미진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LG전자의 PBR 밸류에이션이 지난해 0.9배를 바닥으로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거든요. 영업 외 부분에도 이 돌발 악재가 없다면 2013년 LG전자 주가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게 되면 다른 대형주에 비해서 이등주의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가 좀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오늘 물론 이 금융투자 부분에서 좀 매도 물량이 나왔지만 그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부분이 일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매수가 긍정적으로 좀 흘러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봉을 보시게 되면 이제 막 121선을 뚫고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수세가 추세 상향으로 전환했다라는 점도 좀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막 장기 이평선 120선을 뚫었기 때문에 상승 추세를 시작한 걸로 보여지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8만 원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관심 종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먼저 코스닥 시장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이 계속해서 줄 하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셀트리온을 비롯한 기타 바이오주들도 같이 흔들렸거든요. 오늘은 물론 반등이 나오기는 했는데 지난번에 마침 소개를 해주신 종목이 테라젠 이텍스예요. 그렇죠. 같이 흔들렸다가 네. 오늘은 다소 반등이 나왔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뭐 셀트리온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되겠지만 이 셀트리온 이슈가 그간 코스닥의 강세의 근간이었던 바이오 업종을 전체적으로 흔들고 있었거든요. 예. 오늘 물론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한 해 바이오 관련주들을 들고 있는 투자자분들은 좀 불안했을 겁니다. 그 바이오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의 배경은 사실 이 꿈이라는 소재를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당장에는 실적이 나오지 않더라도 미래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꿈이 있다면 이 주가는 상승하는 흐름을 가지는 게 이 바이오 업종의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흔들리면 그 꿈이 진짜인가 하는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주가의 등락이 굉장히 심한 편이고요. 네. 꿈이 현실화될 때는 그동안 고생을 보상받는 거지만 그때까지 버티기가 쉽지 않은 게 또 한편의 이 바이오 관련주들의 특징입니다. 그런 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건데요. 이 테라젠 이텍스는 현재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관점에서 지난번에 소개를 드렸었고요. 당사는 개인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작년 말 이 유한양행기 제3자 배정을 통해서 지분 9.18%를 확보를 하고 2대 주주로 올라와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테라젠이 가지고 있는 이 유전체 분석의 기술력과 성장성을 높이 평가해서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당사가 개발한 이 헬로진이라는 유전체 분석 서비스의 유통과 마케팅을 이 유한양행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거 없이 대형 제약사가 투자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들어서
다른 유전체 분석 서비스보다는 더 현실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꿈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보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오주는 많이 투자를 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이 밖에도 이에 따라서 체크해 볼 만한 체크 포인트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는 역시 수급입니다. 예. 네, 바이오주는 더더욱 그런데요. 개인이 현실적으로 주가를 부양시킬 수 있는 돈이 없다면 그 규모가 큰 외국인이나 기관이 사는 기업을 따라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테라젠 이텍스가 여전히 좋아 보이는 이유는 주가가 급락하는 와중에도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받쳐주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실적이 나오지는 않지만 근거 없이 메이저가 수급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가 급락할 때 혼란스러울 때는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것이 실적과 수급인데요. 제대로 된 기업이라면 주가가 급락해도 수급은 변함없을 테고 오히려 주가가 빠지면 그걸 기회 삼아 더 매수하는 흐름이 있을 겁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좀 수급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보시고 있는 화면이 테라젠 이텍스의 수급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투신의 수급은 꾸준히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지금의 테라젠 이텍스가 52주 신고가를 낼 때 주가 상향을 흐름을 이끌었던 것이 이 투신의 수급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투신의 수급이 이어지고 있죠. 그러네요. 이런 점을 들어볼 때 다른 바이오주와는 다르게 양호한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짚어본다 그러면 차후에도 매수의 기회를 노릴 수 있고 지금도 매수의 관점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까지 제시해 주시겠어요? 네, 목표 주가도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단기 이평선은 굉장히 역별로 바뀌었죠. 5일선이라든지 10일선은 역별로 바뀌었지만은 중기 이평선이 20일선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모멘텀과 수급이 살아있다면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괜찮아 보입니다. 결국 셀트리온 문제는 이 시장이 판단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급락하는 바이오 관련주 중에서 모멘텀과 수급이 살아있는 기업들을 잘 체크해서 매수 기회로 여기는 게 좋겠습니다. 매수가는 10,000원으로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이 12,000원, 손절가는 120일 부근이 9,500원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린츠홀딩스의 이영환 팀장과 함께 LG전자 그리고 테라젠 이텍스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